자, 각 팀의 전력을 비교할 때 선발, 타격, 그리고 불펜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최근 현대 야구는 불펜의 중요성이 많이 크고요. KBO 리그의 최근 3년간 불펜이 끼친 영향도 정말 분석해보면 어마무시합니다. 그만큼 불펜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아와 한화의 불펜 비교를 해볼 거고요. 와,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밤을 새서 하고 있는데도 요거는 일단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너무 재밌어. 두 팀 관계가. 김범수가 하나보다 기의 불판이 강하다. 친정팀 타자의 선전포고 몸쪽 공 과감하게 던질 것. 일단 김범수도 한화에게 자신감이 있고 하나도 김범수를 떠나보냈지만 김범수 너는 우리가 편하게 관리해줘서 올해 자완하고 편한 상황에서 승계주자 다 내보내고 우리가 뒤에서 다 막아줬잖아 라는 게 또 하나의 입장인 만큼 이 두 팀 너무너무 재밌죠. 일단 김범수는 9회 확실한 마무리 투수 정혜영이 있고 8회는 전상현이라는 투수가 있다. 우리 불펜진이 충분히 강하다. 작년 하나에 강력한 불펜진이 있었지만 올해는 하나보다 기아가 더 강하다. 벌써 기아가 이제 우리죠. 그러면서 선발 투수가 5이닝만 던져주면 나, 조상우 형, 홍건희 형, 이태양 형 4명이 잘 뭉쳐서 던져주면 충분하다. 그러면 8, 9회는 그냥 순식간에 간다 라고 자신감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는 왼손 타자들이 많다. 내가 몸쪽 투구를 잘 안 하는데 하나를 상대로는 몸쪽 투구를 과감하게 해보려고 한다 라고 얘기했다. 이게 제구력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가 올해 타격이 많이 보강했는데 원래 상대했던 타자들이 들어온 거라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본다라고 자신감 있는 말을 했어요. 자, 불펜이 제 하나는 미리 설명을 하면은 폰세 와이스의 팀이 아니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 이글스를 25시즌 예상할 때 저는 하나 이글스가 불펜의 뎁스가 강해서 5강 충분히 갈 수 있다. 최근 트렌드가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불펜을 많이 모으는 팀이 결국 정규 시즌 가을 야구에서 큰 재미를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폰세 와이스 때문에 한국 시리즈를 간 거지 폰세 와이스 때문에 가을 야구를 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도 이럴 수 있어요. 폰세 와이스가 있는데 만약에 엄상백이 폰세 와이스가 이렇게까지 잘 안 던졌더라도 엄상백이 이 정도까지 심하게 소위 말해 싸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한국 시리즈 갈 수 있던 전력이 될 수도 있었겠죠. 78억 엄상백이 돈값을 했다면. 자, 그런데 하나 이글스가 선발도 1인데 불펜이 2위예요. 그런데 불펜 WA 10.13이라는 거는 최근 3, 4년간 SSG를 빼면 1위입니다. 지금 2위 삼성 3위 삼성 4위 LG랑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고요. 기아랑도 지금 뭐 거의 10위 차이 나죠. 말이 안 되게 차이 나죠. 그런데 이닝 수를 보면은 비슷하단 말이죠. 538이닝, 535이닝. 근데 자책점은 심각하게 차이 나죠. 그러니까 두 팀은 넘을 수 없는 벽의 차이냐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 영상을 찍어 보면은 그렇지는 않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를 또 한번 보여드리자면 불펜의 중요성을 꼭 아셨으면 하는 게 자, SSG가 불펜이 1위죠. 이닝이 586이닝입니다. 하나보다 이닝이 많죠. 왜냐면 선발이 하나가 강했고 SSG는 선발이 정말 안 좋았으니까. 선발 이닝으로만 따지면은 이게 지금 기아보다도 선발이 물론 이제 기아가 이렇게 선발 SSG가 조금 이었는데 이닝은 기아가 더 많이 던졌죠. 자, 그런데 SSG가 선발도 5위고 공격력은 심각한 9위였어요. 심각한. 그런데 몇 위를 냈냐? 3위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요 NC를 보면은요. NC를 봐도 불펜 이닝 수가 압도적으로 1위예요. 혼자 600이닝입니다. 요 불펜의 힘으로 4, 5 선발이 부족했는데도 가을 야구 막차를 탔고요. KT 역시 선발도 4위, 공격력은 8위. 공격력이 약했는데 불펜이 5위였어요. 그 불펜으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불펜이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죠. 그리고 하나가 절대로 폰세 와이스의 팀이 아니라는 이유를 보면은 요거예요. LG와의 그 정규 시리즈 마지막 3연전이 있었어요. 9월 26일, 9월 29일 요렇게 26, 27하고 28 비루시고 29일이었는데요. 요 3연전을 하나가 싹쓸이 하면은 하나가 LG랑 동률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마 맞을걸요? 0.5게임 차인가 동률인가? 그랬는데 이때 하나가 폰세 와이스를 안 내고 류현진 먼저 냈고요. 그 경기를 이겼어요.
그런데 자, 류현진 다음에 정우주, 그 다음에 김범수. 중요한 순간에 쓰죠. 그 다음에 한승혁, 김서현이 막아내면서 요 경기를 이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는 문동주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냥 경기가 원사이드하게 끝났고요. 하나의 무서운 점이 이런 거예요. 정우주가 3분의 1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려 6이닝 정도를 불펜이 책임져야 되죠. 근데 조동욱도 던졌고요. 좌타자 나오니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김종수가 정말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김범수 역시 또 1이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박상원이 무너졌지만 지금 보시면 박상현이 1이닝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2자책을 했거든요. 근데 황준소가 또 좌타자를 막아냈고요. 그 다음에 한승혁, 김서현.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하나가 쭉 가다가 불펜. LG는 불펜이 여기서 임창규 선수가 던졌지만 여기 4점을 쭉 내고서 그러니까 쭉 이 많은 이닝 동안 그러니까 6이닝 동안 3실점. 그러니까 불펜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하나가 엄상백이 나올 때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불펜으로 지금 말 그대로 정우주 다음에 6이닝 퀄리티 스타트예요. 박상원 2점 준 거, 김종수 1점 준 거 빼고. 그러니까 이게 기아랑 차이점이었던 거죠. 보면은 뭐 김범수 선수를 이제 깎아내리고 김범수가 자신감도 있지만 김범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9월 30일에도 1이닝 무실점을 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기아와 하나의 경기인데 요게 엄상백이 또 3이닝을 던졌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엄상백 다음에 무려 또 6이닝을 이번에 1실점으로 합니다. 박상원이 2점을 주던 한승혁이 1점을 주던 뭐 조동욱, 주현상, 김서현 이런 불펜이 많았다. 그리고 또 여기도 엄상백 선수가 나왔는데 또 보시면 여기는 이제 NC랑 엄상백이 나왔는데 NC랑 또 경기가 있어서 왜냐면 엄상백 선수랑 신민혁 선수가 다 이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근데 6이닝을 지금 보시면 요렇게 통째로 6이닝 1실점, 2실점, 3실점, 4실점. 6이닝도 아니네. 여기는 11이닝 1, 2, 3, 4, 5, 6, 7, 8이닝 4실점 했네요. NC 같은 경우는 더 심했죠. 자책점이 없이. 그러니까 NC도 불펜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막 던져요. 뭐 이제 김영규, 배재환, 전사민, 김진호, 류지곤, 김노건 제가 6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6명이 항시 대기로 막 불펜으로 NC는 이걸로 가으려고 간 거고 하나도 조동욱, 주현상, 김종수, 박상원, 한승혁, 김서현, 김범수 이렇게 쭉 김범수 1과 1분의 3일 이런 게 있었다면은 반면에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어제 영상에도 찍어 올렸지만 일단은 바로 잡아야 될 게 조상우와 전상현을 바꿔야 돼요. 위치를. 그리고 조상우는 필승조가 이제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7회가 성영탁, 8회가 전상현, 9회가 정혜영 이렇게 가는 걸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하나가 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게 이렇게 패배를 그러니까 전상현 다음에 나오는 투수들이 뭔가 전상현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뭐 부진할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아가 놀랍게도 요게 7위까지 갔다. 그 전에 2위를 했다가 7월 달에 2위를 했다가 7월 뭐야 10일에 7위를 간 거야? 아 7월 29일이구나. 아 요때만 해도 2위였어요. 요때만 해도 2위였다가 쭉 사라졌죠. 쭉 아래로 내려갔죠. 7월 달 만에. 그러면서 기아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었어요. 뭐가 재미가 없었냐? 3이닝 하고 나가면 경기 다 졌습니다. 선수들이 김민주, 이호민, 뭐 성영탁, 김대호 하는데 이 추격조가 경기를 따라갈 힘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윤영철이 일찍 내려갔는데 여기 보시면 추격조가 따라갈 힘이 없어요. 추격조가. 그리고 롯데 기아전도 김건국이 이렇게 2이닝 하고 내려가면은 다 졌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기아는 추격조 퀄리티가 진짜 별로였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를 보니까. 그리고 하나는 추격조 퀄리티가 기가 막혔구나. 그러니까 불펜 WR이 10이나 차이가 났던 거죠. 엄청난 차이고 실제로 정혜영 선수가 블런 세이브를 많이 했어요. 7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소연 선수도 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지만 블런 세이브 4개밖에 안 했어요. 이 마무리라는 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욕을 먹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인터뷰가 나왔어요. 제가 어제 정혜영 선수의 얘기를 하면서 이 선수가 2001년생인데 프로에 와서 첫 해를 빼고 계속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 마무리라는 거는 극도의 하이 레버리지 상황이에요. 팀의 승패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와서 던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힘이 들어가고 정말 체력 소모가 가장 많아요. 왜 마무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1선방과 마무리만 있어도 가을 야구를 가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할 정도로 야구가 그런 면인데, 그러니까 마무리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정혜영 선수가 당연히 제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어제 얘기를 했죠. 근데 김서현 선수 역시나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자가진단, 가을 트라이마 떨쳐냈냐? 멘털보단 체력이다. 자, 왜 그러냐? 김서현 선수가 풀타임 첫 마무리를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즌 후반기에 체력이 딸릴 수밖에 없죠. 이닝을 이렇게 많이 던진 적도 없는데 프로에 와서 체력이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사이드암 투수는요, 제가 뭐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이드암으로 잘 던진 투수들의 특징이 딱 있어요. 자, 임창용, 정우영처럼 직구 구속이 아까 사이드암 구속이 157, 158 나가면서 휘어지는 투심, 아니면 김서현처럼 155 이상의 기가 막힌, 이제 거기에 또 누가 들어가냐? 고영표 선수가 들어가죠. 체인지업이 기가 막히게 떨어져야 돼요. 체인지업이. 그러면서 이 김서현 선수도 이 슬라이더가 거의 뭐 포크볼성으로 떨어지잖아요. 체인지업 같이 이렇게 아래로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강속구의 체인지업 이렇게까지. 이렇게 있지 않으면 사이드 아니면 투심을 던지든가, 그러니까 심각하게 특별한 장점이 없으면 사이드암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구 스피드가 후반에 150 나오니까 마치 하나 이글스는 엄상백 선수가 사이드암인데 직구 구속이 147, 8 나오는데도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니 구속이 저하된 게 가장 문제예요. 결국 연봉이 올라서 200% 인상했고 전성현은 6천만 원을 깎이고 두 개 이렇게 이게 좀 두 팀의 분위기가 상이하죠. 이렇게 실제로 20일에 세이브 34, 32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전성현 선수가 꾸준하게 나왔는데, 마무리라는 건 원래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사고 선수들의 연봉에는 욕값이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유명한 말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24시즌에는 기아가 한국시리즈 우승을 했으니까 그럼 24시즌의 기아가 불펜이 좋았냐라고 하니까 놀랍게도 하나가 더 좋았어요. 놀랍죠? 그래서 제가 이 하나 요거 때문에, 그리고 요 당시에 어린 선수들, 이게 조동욱 선수 같은 선수 보고, 이거 황준서도 사실 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요 두 선수 때문에 내년 하나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100% 가을 야구 간다. 제가 24시즌 경기 보고 25시즌 시즌 전에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아는 불펜이 뭐 이때는 사실 근데 특이점이 있었어요. 2위를 때려잡을 수 있었던 좌완 불펜이 좋았고 여전히 추격조는 안 좋았습니다. 그 수치를 볼 거고요. 자, 조금 더 재미있으라고 보시면, 자, 두산이 지금 보면 불펜이 2위였어요. 근데 선발이 7위고 뭐 타격은 3위였는데 결국 선발이 안 좋더라도 불펜이 이렇게 하니까 4위로 가을 야구를 갔죠. 뭐 삼성 LG는 좀 차차한다 치더라도 KT 같은 경우도 불펜이 4위였어요. 선발이 몇 위죠? 9위죠? 선발이 별론데 불펜이 좋으니까 가을 야구 가네? 계속 보여주죠? SSG도 불펜이 5위였어요. 선발이 8위야. 선발이 구려도 이게 동률이었죠, 이때? 가을 야구 가네? 타격은 별론데?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아 팬들 가을 야구 끝났다고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불펜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불펜이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많이 커요. 자,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 이 불펜이라는 거는 또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가 봐야 돼요. 자, LG가 이게 9위잖아요. 23시즌 불펜이 압도적으로 1위였어요. 근데 불펜이 9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이때 불펜 1위를 했는데 다음 시즌은 안 좋아졌고요. 기아도 불펜 이게 6위를 했지만 체감상으로는 더 좋았어요. 근데 다음 시즌 9위를 했죠. 그러니까 불펜은 사실 연속성을 가지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실제로 우리 선수들의 이렇게 스탯을 보더라도요. 자, 정혜영이 2.2였다가 어디까지 떨어졌냐? WR이 0.7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년 시즌 정혜영이 못할까요? 라고 예상하면 쉽지 않죠. 물론 장현식 선수도 이때 사라졌지만 장현식 선수도 LG에 와서 WR이 1이 안 됐죠. 전상현 선수는 이제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대단한 거죠. 비슷하게 유지하는 선수. 곽도규 선수 1.14가 넘었고, 이 곽도규 선수가 삼성하고 LG를 두드려 패가지고 가을 야구 압도적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우승도 했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4이닝 무실점이었거든요. 그리고 곽도규라는 좌완 불펜이 앞에서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니까 거기에 힘을 얻어서 이준영, 최지민이라는 좌완이 같이 시너지를 얻었던 거. 요게 기아 불펜 야구의 핵심이었고요. 실제로 여기 WR 수치는 되게 높은데 그 다음 후보들이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기아가 결국 WR이 또 낮았죠. 4.95로. 아, 이렇게만 봐도 지금 4.95가 넘잖아요. 전상현까지만 봐도 5가 넘네요. 5가 이렇게 3.3인데 요렇게까지만 해도 여기도 양수인데, 그러니까 기아의 문제는 뭐냐면 추격조가 너무 안 좋았다. 이게 기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죠. 곽도규도 사라졌잖아. 아예 1점 곽도규 여기 음수, 그러니까 나왔다 음수 중에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불펜이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아가 올 시즌 만약에 이렇게 정혜영 선수, 조상우 선수도 그렇고 요 두 선수들은 냉정하게 말해서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정혜영은 확실히 이 24시즌 정도로 올라갈 건데 조상우 선수는 뭐 비슷하거나 좀 모르겠다. 하지만 성혁탁 선수, 요 선수는 대박이 나타났다.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기아는 요런 식으로 느낌을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하죠. 뭐가 특이하냐면 한승혁을 떠나보냈다는 건 기아로 치면은 전상현이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64이닝 2.25인데요. 전상현이 70이닝 3.34잖아요. 우리 8회 세더맨 안 잡겠다. 왜냐면 이제 FA니까. 대신 우리는 어린구 믿을만한 강속구 투수들이 많이 있다 라는 게 하나의 생각이겠죠. 자, 그러면서 또 누가 나갔냐. 여기에 김범수가 나갔어요. 그런데 김범수 선수를 보면은 자 2024시즌에는 WR이 없죠. 김범수 선수 왜 없지? 아, 여기 있구나. 요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아, 그러니까 곽도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하나이글스 팬분들도 김범수 선수 원래 못했다. 그러니까 올 시즌 반짝이다. 얼마나 그동안 속 터졌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 게 실제로 그래요. 24시즌에는 거의 없었죠. 그리고 조동욱 선수, 이렇게 어린 선수들은 경험치 먹이면 쭉쭉 성장합니다. 자, 조동욱 선수 24시즌에 요랬는데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죠? 그리고 김소연 선수 요랬는데 마무리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 키우는 거는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으니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하나 같은 경우 딱 보면은 김소연이 9회를 맡아요. 그런데 그럼 정우주가 8회를 맡아야 되나? 아니면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따가 요거까지만 보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불펜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거 영상 찍고 이따가 밤 8시에 라이브 할게요. 절대로 요 30분 내로 결론 못 내립니다. 불펜 너무 복잡해서 양 팀의 불펜을 분석하는 게 진짜 복잡하거든요. 기아도 복잡한데 하나가 너무 복잡해요. 기아보다 하나가 전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기아는 사람이 많아서 복잡하고 하나는 재구성하는 게 너무 복잡해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미리 말씀드릴게요. 정우주가 8회를 막아야 돼. 왜냐면 정우주가 3이닝씩 던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8회를 맡을 투수가 아예 안 보여. 그러니까 박상원이 8회냐. 자, 박상원 선수 4.19죠. 66이닝. 그리고 박상원 선수도 원래 이렇게 막 엄청 잘 던지진 않았는데 25시즌에 전반기에 되게 잘했어요. 여기 박상원 선수 보시면 이때도 4.59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마무리한 거예요. 24시즌, 25시즌을. 근데 24시즌 초반에 전반기까지 7회 박상원, 8회 한승혁, 9회 김서현으로 기가 막혔어요. 뭐 SSG 그 이상이었어요. 근데 박상원 선수도 결국 평균으로 돌아온 거죠. 그 후반기에 가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여기 하나 같은 경우는 주현상 선수도 이제 복귀를 할 거고 이민우 선수도 복귀를 할 거고 이런 생각 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면 이 선수들이 실제로 필승조였어. 이때는 이렇게가 필승조였어. 이렇게가 주현상, 박상원, 이민우, 한승혁이 이렇게 필승조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김서현 한번 써볼까? 24년도가 약간 그랬던 거고. 그러면서 지금 김종수 선수도 이렇게 훌륭하니까, 왜냐면 63.2에 자책점 3.25니까 그럼 바로 필승조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이 레버리지 상황이라는 게 WL에 들어갑니다. 이게 추격조로 나온 거냐 아니면 타이트하게 1, 2점 차 리드에서 선수가 나와서 던진 거냐, 요거에 따라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구속, 구위 이런 게 중요해서 필승조를 거기에 맞게 구성을 해야 돼요. 우리는 윤사람도 있다. 우리는 원종혁도 있다. 우리는 또 누구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되게 복잡하다는 거죠. 엄상백 선수도 많은 이닝을 들어갈 수 있는 추격조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하나가. 기아는 제가 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너무 다 넣었는데도 제가 다 넣었는데 왜 이준영 선수를 못 넣었어요. 너무 늘 선수가 많으니까
지금 기아도 불펜이 이 쓸만한 선수들을 모아서 넣는데도 늘 선수가 너무 많아서 다 못 넣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도 박준영 선수가 있어요. 박준영 선수가 25시즌 불펜 자원에 없었고 지금 하나가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류현진 선수가 놀랐다. 40kg 덤벨을 한 손에. 이 선수가 지금 5이닝을 던졌어요. 한 번에 나와서 1군에 나와가지고 마지막 경기 KT 경기에서 5이닝 동안 지금 실점을 1실점을 했어. 아니 뭐야, 몇 실점이야? 2실점을 했죠. 그러면서 자책점이 3.6이고 나름 뭐 직구도 150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짜요. 직구가 150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네. 직구 슬라이더 투피치인데 이 선수가 뭐가 좋으냐면 힘이 좋고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50, 150, 150 던져요. 근데 이 선수 분명히 저는 하나가 불펜으로 쓸 수밖에 없다. 왜냐? 이 선수 선발로 쓰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안 쓰기도 아까우니까. 물론 2군 성적은 5점대예요. 24이닝, 47이닝. 삼진도 많은데 볼넷도 많은 편입니다. 근데 요 5이닝 2실점 KT전을 하나 팬들은 잊지 못하고 이미 벌써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사라질 줄 알았던 그 이민, 강재민이 해답이 될까? 팔꿈치 수술한 극복한 하나 강재민. 한승경은 같지만 이 선수가 뛰면은 8회가 된다. 지금 보시면 강재민 선수가 20년도, 21년도에 그야말로 특급 불펜. 홀드도 14개, 13개에 49이닝, 63과 3분의 1이닝, 2.57, 2.13의 자책점이니까. 근데 이제 언더 투수라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한 언더가 예전에는 통했어도 ABS 시대에는 고영표 선수조차도 힘들어하니까. 하지만 하나팬 입장에서는 요 강재민 선수도 있다라는 거. 아직 97년생이니까 충분히 반등 가능하고. 그리고 한승혁 선수 떠난 자리 이 선수가 채운다. 누구도 있다? 이민우, 이진영. 이 선수들 이렇게 왔죠. 그리고 김도현 선수랑 트레이드 됐고. 그러니까 하나가 정말, 그리고 심지어 감독까지 이범호 감독님이 하나 출신. 너무 재밌어, 기아랑 하나는. 자, 그래서 이민우 선수가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4시즌은 필승조였어요. 근데 25시즌에는 왜 안 나왔냐? 하나 불펜이 너무 좋으니까 이민우 선수가 나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민우 선수가 퓨처스에서 자책점이 3점이에요. 0.277이야. 근데 이민우 쓸 바엔 누구 쓰냐? 이태양 선수 쓰는 거죠. 왜냐? 이태양 선수 1점대였으니까. 구속이 빠르지 않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투수니까. 이렇게 하나랑 기아가 선수들이 엮였다는 거예요. 이민우 역할이 이태양 역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불펜에서. 되게 재밌죠? 그리고 또 있다. 하나 2군에 158kg 파이어볼로 김소연, 정우주 말고 또 있다. 이 선수도 뭐 하나 팬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죠. 바로 원종혁 선수인데요. 하지만 1군에 와서는 전혀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취합해 본 거예요. 양팀 불펜을 비교할 때. 일단 하나 이 희망회로예요. 여기는 양팀에. 자, 강재민이 와서 2021년도처럼 WR 1.97 2를 찍어준다. 윤산음이 22년도처럼 WR 0.93을 찍어준다. 물론 윤산음 여기도 있습니다. 25년도에. 근데 이제 더 많이 던진 자. 하나에는 윤산음이 13이닝 33.2이닝이 아니라 윤산음이 한 5, 60이닝 던진다. 이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8회가 또 윤산음이 책임져 주면 되니까. 자책점 2.67로. 그리고 김서현 마무리는 작년이 이렇게 실수였다. 그럼 자 보시면 마무리 김서현, 정혜연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고. 8회는 전상현인데 여기가 어려워. 저 같으면 정우주가 8회예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7회 성영탁 자리를 여기 이제 뭐 강재민이 할지 윤산음이 할지 너무 어려워. 김종수가 할지 박상원이 할지 뭐 일반적으로 박상원이 하겠죠. 김경문 감독님 특성이면. 그러니까 하나도 이래서 뭐 김범수 다 한승혁 자신감 있게 떠나보냈구나. 강재민도 있고 윤산음도 있고. 근데 연도수가 21도, 물론 윤산음 25년도 있고 여기 158kg 던지는 원종혁도 있고 피지컬 끝내주는 193에 100kg가 넘는 박준영도 있고 요렇게 엄상백도 있고 요렇게 불펜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기아는 뭐 난리 났죠. 기아는 너무 좋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홍민규 이 선수가 자 요거로 보면은 아까 딱 그거예요. 조동욱 선수 1년 차에 딱 있다가 조동욱 선수 이렇게 지금 스텝업 됐다고 그랬죠. 근데 조동욱 선수의 1년 차보다 홍민규의 1년 차가 제 기준으로 더 좋아 보입니다. 그냥 스탯적인 모든 면에서 좋아 보여요. 자, 홍건희 선수 지금 요렇게 한 거 59이닝 60이닝. 강재민 윤산음보다 홍건희가 부활할 가능성이 조금 더 윤산음은 좀 빼자. 윤산음은 나왔으니까. 그러면 강재민 그리고 아까 이민우 선수보다는 홍건희가 부활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왜냐면 윤산음은 실제로 25시즌에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미 부활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곽도규는 거의 뭐 그냥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좌완인데 낮은 각도에서 던지니까 곽도규는 그냥 부상이 때문에 안 나온 거지. 그러니까 곽도규가 강재민보다는 상수로 보이죠. 김범수는 실제로 전 뭐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 팬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이따가 밤 8시에 라이브에 세부 스탯과, 왜냐면 이게 30분으로 담아낼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사기꾼이야. 아주 간단하게 그냥 수치 비교해놓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데, 제 스타일이 그게 아니라 일단 요 표를 모으는 데까지도 좀 오래 걸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한번 라이브를 이따가 밤 8시 할게요. 요거는 제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그냥 이제 긴 영상을 찍어서 라이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참여해 주시면서 또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상 마치겠습니다.